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최대 대출 금액 계산 문제입니다. 1번. 대출 기관에서 담보평가 시 자산가치,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자산가치 기준이죠.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자산가치 기준이 LTV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V가 밸류였죠, 여러분.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LTV는 어디에 곱한다? V, 밸류에 곱하게 돼 있어요. 가치는 가치 기준에 곱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때 LTV를 찾아보면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이 LTV였죠. 그래서 대부 비율은 지금 60%예요. 그럼 이 60%를 어디에 곱한다고요? 부동산 가치에 곱해야 되죠. 그래서 곱해주면 이제 0.6 곱하기 20을 해주면 얘는 12억이 나오겠죠. 12억. 그 다음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담보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식은 뭐였죠, 여러분? 무슨 나무였어요? 상업용 부동산에 현금 수지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에. 그래서 시옷시옷 소나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소나무 나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소나무 나조 MM으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소가 뭐였죠, 여러분? 순영업 소득이었죠. 그리고 나는 나누기고 무는 무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고 나누기 조는 조가 아니라 저였어요. 저당상수. 이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순영업 소득 있죠? 1.2억. 나누기. 이제 부채 감당률로 나눠주시면 돼요. 나무. 그래서 부채 감당률 찾아봤더니 1.5네요. 1.5로 나눠줬어요. 그 다음 저당상수 나조 해야죠. 저당상수로 나눠주네요. 0.1로. 그래서 나눠주면 얘는 8억이 나옵니다. 8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에요. 지금은 각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둘을 다 만족시키는 최대 대출 금액을 구해보고 싶죠. 그러면 둘 중 작은 금액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거였죠. 그럼 8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골라 그래요. 기업.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담보인정비율 LTV만 50%를 적용한답니다. 그때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려고 한대요. 50%를 받아서. 그러면 이때 LTV는 V, 부동산 가치 곱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치를 몰라요. 부동산 가치를. 그때 대출 금액은 우리가 2억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0.5 곱하기 부동산 가치는 2억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2억을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0.5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냥. 네. 그래서 나눠주면 4억이 나옵니다. 4억 이상이 돼야 50%를 빌렸을 때 2억을 빌릴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담보인정 비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잖아요.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이래요. 그럼 DTI에 뭘 곱한다고요? 소득 곱하게 돼 있죠. I를. 그러면 총부채 상환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가 저당 지불액이었죠. 그래서 40%, 그 다음 4천 곱해주면 1,600이 나와요. 근데 이 1,600만 원이 연이란 말이에요. 연. 근데 지금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 150만 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1,600을 1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33.333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133만 3천 얼마까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으로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50만 원 지불하는 금액은 대출액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대출은. 그래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뭘 해주면 되냐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딱 떴다. 그래서 만약에 LTV 60%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3억을 0.6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3번. 지금 8천만 원의 기존 담보대출이 있대요. 이게 함정이에요. 다른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구해보랍니다.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LTV를 어디에 곱하죠? 주택담보평가 가격에 곱해요. V, 가격에 곱합니다. 0.7. 그럼 28이 나오죠?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 소득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를 곱하네요. 그럼 곱해주면 4천 곱하기 0.5니까 2천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대출액이 아니었어요. 나줘 해야죠. 나줘. 따라해보세요. 나줘. 그래서 나누기 저당상수 해줍니다. 그럼 저당상수가 0.1이니까 나눠주면 2억이 나왔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둘 다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을. 그래서 2억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2억 원을 답에서 찾으면 안 돼요. 4번이 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존 대출금이 얼마니까 8천이니까 8천을 뺀 얼마를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3번이 다 되는 거예요. 4번. 담보인정비율, DTI 상향 조정, 기존 대출 금액 고려한 상태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해 보랍니다.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TV 70%를 어디에 곱해요? 가격에 곱하죠. 그럼 0.7 곱하면 2억 1000이네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소득에는 뭘 곱해요? DTI를 곱하죠. 그 3000에 0.6 곱하면 1800이에요. 저당 상수 나줘야 되죠. 0.1로 나눠줍니다. 1억 8천이네요. 둘 중 작은 금액은 1억 8천이에요. 그런데 1억 8천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래요? 1억 5천만 원이죠. 그럼 빼주면 3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 가능하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5번. 주택담보대출 희망하는 소유주택 시장 가치가 3억이래요. 그럼 3억을 어디에 곱해요? LTV에 곱하죠. 그럼 0.6 곱해주면 1억 8천이에요. 연소득 5천을 어디에 곱할까요? DTI에 곱하겠죠. 0.4 곱해줍니다. 이제 더 빠르게 곱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대출 금액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줘 해야 되죠. 나줘. 나누기 저당 상수. 0.1 해주면 2억이에요. 둘 중 작은 금액은 1억 8천이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부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1억 8천만 원만큼을 대출받을 수 있겠죠. 1억 8천. 3번이 답. 네, 이제 다음으로 6번입니다. 시장 가격이 5억 원이라고 떴어요. 그럼 담보인정 비율 LTV 있는지 찾는 거예요. LTV 있네요. 60%죠, 지금. 그래서 0.6을 곱했어요. 3억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소나무나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순영업소득 1억을 나무 부채 감당률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누기 2 해주시는 거고 나조 저당상수로 다시 나눠주죠. 0.2로. 그럼 얘는 2억 5천이 나오네요. 2.5가 나와요. 그럼 둘 중 작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죠.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 금액이 얼마래요? 지금 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뺀 얼마?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7번.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 기대출이 있대요. 이미 받은 대출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줬네요. 그럼 담보인정 비율 LTV 찾아서 시장가치에 곱해줍니다. 0.5 곱해줬죠. 그럼 2억 5천만 원이에요. 연소득당 나오면 DTI에 곱해요. 소득은 소득 기준에 곱하는 거죠. I가 인컴이잖아요. 곱해주시면 0.4를 곱해주시면 2,400만 원이죠. 나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 0.1 해주시면 나줘. 그럼 얘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죠. 2억 4천. 그럼 2억 4천만 원에서 대출 금액 이미 받은 7천을 빼면 1억 7천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 8번. A씨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럼 이 문제 딱 되면 시장가치 주는 순간 LTV 가치 기준 찾으셔야 되죠? 시장가치 기준이라고 문제 줬네요. 착하게도. 그럼 곱해주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DTI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럼 DTI 나오면 얘는 소득에 곱하죠? 그러니까 6천에 0.4를 곱해주시면 0.4를 그럼 2,400만 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신용대출 금액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말고 기존의 다른 사업상의 대출 등이 있는 거죠. 그럼 신용대출 금액에 원금 상환액이 있고 이자 지급액이 있을 텐데 DTI는 이자 지급액만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DTI 이자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금 얼마만? 500만 뺍니다. 그럼 1,900만 원이 될 것이고 이 1,900만 원을 얼마로? 나줘 나누기 저당상수 해주시면 돼요. 그럼 1억 9천 답이 나오겠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둘 중 작은 금액이 2억 5천과 1억 9천 중에 1억 9천이 작죠? 그러니까 1억 9천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그러니까 DTI는 기존 대출,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 부분의 원리금 상환액 중에 이자만 빼시는 거예요. 이자를 뺀 나머지 원리금 부분, 부담을 나줘, 저당상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제 DSR이 뭐가 다른지 볼까요? 9번입니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담보 대출 금액을 구해보래요. 똑같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시장가치 기준 50%니까 50% 곱했습니다. 그럼 얘는 2억 5천만 원이죠. 연소득 6천만 원이에요. 근데 봤더니 DSR이네요. 그럼 얘도 40%를 6천만 원에 곱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DSR이니까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빼게 돼 있는 겁니다. 우선 곱해요. 그래서 2,400만 원까지는 똑같이 구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금이 없다면 얘를 저당상수로 나눈 금액을 대출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기존 신용대출 금액에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를 동시에 뺍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빼겠죠. 중요한 건. 그럼 이제 1,400만 원이 되고 얘를 나눠줘. 0.1로 나눠주시면 1억 4천만 원이 돼요. 아까는 1억 9천이었는데 지금 1억 4천밖에 못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더 강력한 규제다? DSR인 거죠. 그럼 둘 중 작은 금액 1억 4천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꼭 주의해 두세요.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쉽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가치 기준 어디에 곱하고? 가치에 곱하고. 소득 기준은 소득에 곱합니다. LTV에 밸류 곱하고 DTI에 I, 인컴 곱해요. 그리고 DTI 들어갔을 때 나조 해주시면 되고 소나무 나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은 나누기 무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 나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